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규입니다. 중국 우한의 괴질인 우한폐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지 벌써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5월 21일 현재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표준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백신들이 긴급 사용 승인하에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및 중증 부작용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올라온 가장 최신의 코로나 백신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2021년 5월 13일 BMJ 저널에 올라온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관련된 최신 소식입니다. 이 논문은 코로나 백신의 리얼월드 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데이터가 한국이 아닌 영국 자료 기반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BMJ 저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J는 영국 의학 잡지로 1840년에 창간되었고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술지로서의 영향력 지수는 2019년, 2020년 현재 30.223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학 저널들은 3에서 5점대 인용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리얼월드 결과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이 논문의 대상인 영국의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상황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로 보면 현재 영국의 신규 확진자 그래프는 작년 10월과 12월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예방접종 시행 2, 3개월 후부터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9일 업데이트 기준으로 영국은 현재 445만 명 확진자 및 12만 8천 명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영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매우 잘 자리 잡혀 있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상당히 잘 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2020년 12월 8일부터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mRNA 백신 BNT162의 응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추가 승인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한된 백신 수급량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의 첫 수혜자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복지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과 코로나 취약계층으로 백신 접종 대상군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에서의 첫 긴급사용 허가 약품은 파이자 BNT162 백신이었고 이후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추가로 승인하였습니다. 백신 사용 후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작년 10월과 12월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공교롭게도 영국 정부가 백신 사용을 긴급 사용한 시점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피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접종을 시행하고 이후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의 확산 추세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군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신규 확진자는 작년 2020년 2월 3월경에 초기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BMJ 의학저널에 실린 리얼월드에서의 백신 효과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문은 통제된 환경에서 시행한 임상 데이터가 아닌 리얼월드 우리 주변의 결과를 토대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실험실 상황이 아닌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은 영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테스트 네거티브 디자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백신 비접종자, 그리고 파이자 백신 접종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하여 코로나 감염 및 병원 입원, 그리고 사망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70세 이상의 노인 17만 명 중 백신 접종률 여부가 확인된 15만 건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백신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코로나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코로나 감염증이 확인된 환자에서 증상 악화로 입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코로나 감염증 이후 3주 내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습니다. 즉, 백신 효과 평가를 위하여 질병의 감염 여부, 그리고 증상 악화에 따른 입원 여부, 그리고 질병 감염 후
사망 여부에 따라 백신의 보호 효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로 17만 명이 검사하였고 이 중 NIMS 데이터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된 사람이 15만 건이었습니다. 15만 건의 PCR 검사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한 자 중 코로나 확진 건수가 약 4만 건, 코로나 음성이 나온 사례가 약 11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만 8,851건을 음성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 확진 및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관련 테이블입니다. 앞서 테이블을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확진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에 걸린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인 부분도 있지만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합병증에 의한 입원 및 사망을 줄이는 목적 때문에 백신을 접종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해당 질병의 이완율 및 입원율, 사망률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0대 이상에서 파이자 백신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보호 효과. 80대 노인 대상으로 시행한 파이자 백신의 보호 효과입니다.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20일까지는 접종하지 않은 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백신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그래프의 아래축은 백신 접종 전후의 기간을 날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의 오드 레시오를 보여줍니다. 세로축의 1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기준점입니다. 기준값 1보다 높은 곳인 붉은색 영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군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거나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백신 접종에 따른 보호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값 1보다 낮은 곳은 코로나 백신 접종한 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즉 백신 접종에 따른 보호 효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 효과는 OR 값이 낮을수록 더 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노인에서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우리는 백신 접종의 이익과 이익 없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후 20일까지는 상단의 적색 영역과 같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으며 일부는 감염률이 비백신군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21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녹색 영역과 같이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및 OR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OR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낮았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관련 테이블입니다. 백신 접종 20일 이후부터 OR 값이 감소, 즉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보호 효과를 보이며 2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0대 이상에서의 파이자 백신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이자 백신은 1차 접종 2주 전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Z 백신은 1차 접종 2주 이후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드 레시오 그래프를 보면 파이자 백신인 BNT162는 백신 접종 14일 이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접종 21일 이후부터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보여줍니다. 관련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이상 코로나 환자군에서 파이자 백신 접종군과 비백신 접종군의 사망률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전신 컨디션 저하 및 여러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관계로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같은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감염증의 경우 급격한 컨디션 악화에 따른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3주 이내 사망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80대 성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시 3주 이내 사망률은 13%가 넘었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자의 2주 이내 사망률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2주 이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의미는 백신 접종 2주 이후부터 50%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카프란 마이어의 생존 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 군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사망률이 훨씬 더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효과는 백신 접종 2주 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이자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률 감소는 접종 2주 이내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2주 이후부터는 상당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 모두 백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후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이자 백신은 리얼월드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70세 이상 고령에서 60에서 70%의 코로나 증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시에는 85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 백신 접종은 코로나 감염 이후 병원 입원 가능성을 비백신 접종자에 비해 44% 낮췄으며 사망 가능성을 51% 낮췄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입원율을 60에서 70% 낮췄습니다. 단 본 연구에서의 연구기관의 한계로 사망 예방에 대한 효과 평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 연구는 영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고 대응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입원율과 사망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금기가 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21일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1차 접종으로 시행을 포기하거나 보류 중에 있는 것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뉴스 및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은 40세 미만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대안 백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보건국에 따르면 호주는 50세 미만의 1차 접종으로 파이자 백신을 권고하고 있으며 파이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안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FDA 공고에 따르면 미국 FDA는 긴급 사용 승인 백신으로 파이자, 모더나, 얀센 이 세 가지 종류만을 승인하였습니다.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일부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덴마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플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일보에 따르면 파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20대 의료인의 돌파 감염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리얼월드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은 분명해 보입니다. 백신 접종군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입원 사망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득과 예방 효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백신 접종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접종 당사자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주치 김동규TV의 김동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컨텐츠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